지금 여러분 계좌에 있는 S&P 500 ETF 혹시 일반 계좌에 담아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똑같은 ETF를 샀는데 누구는 세금 200만 원 내고 누구는 2천만 원 넘게 뜯기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10배 차이 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세금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금액 보고 심장이 철렁할 수 있어요. 분명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왜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더 빠져나가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오늘 저는 속어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최악의 선택지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드릴게요. ETF 고를 때 제일 먼저 뭐 보세요? 대부분 수수료부터 봅니다. 당연하죠. 수수료 낮으면 그만큼 내 돈 더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SPY 대신 SPLG 사고 QQQ 대신 QQQM 삽니다. 유튜브에 ETF 추천 영상 보면요. 댓글창이 난리예요. SPLG가 수수료 더 싸요. 아니, VO가 낮죠? 이런 논쟁으로 불타오르거든요. 국내 상장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운용사들이 수수료 깎기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삼성자산운용이 내리면 미래에셋이 따라 내리고 그러면 또 KB가 더 내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좋죠. 근데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수수료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 0.01%에서 0.03% 정도예요. 1억 원 투자해도 1년에 만 원에서 3만 원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커피 몇 잔 값이에요?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우리는 며칠씩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세금 차이는요, 같은 1억 원 수익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수료에 목숨 거는 사이에 진짜 괴물은 다른 데 숨어 있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뒷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앞문 자물쇠만 열심히 점검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제부터 그 도둑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잊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계좌에 담느냐예요. 같은 S&P 500 ETF를 사더라도요, 일반 계좌에 담느냐, 연금 저축에 담느냐, ISA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SP500 ETF로 1억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로 벌었으면요, 최악의 경우 4,900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어요. 거의 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똑같이 1억 원 벌었으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에요. 같은 1억 원인데 한쪽은 절반 가까이 내고 한쪽은 5%만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증권사 앱 켜면 그냥 제일 위에 뜨는 계좌에 막 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게 보통 일반 계좌예요. 그렇게 몇 년 모으다가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속어법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지부터 확실하게 지워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 안 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지울 선택지 발표합니다. 일반 계좌에 국내 상장 해외 ETF 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제일 쉽거든요. 증권사 앱 열고 검색창에 S&P 500 치고 제일 거래량 많은 거 사면 끝이니까요. 환전할 필요도 없고 밤에 안 깨도 되고 편하잖아요. 근데요, 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일단 표면적인 세율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여요. 배당 소득세 15.4%거든요. 22%인 해외 직투 양도세보다 낮아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국내 상장이 세금도 더 싸네? 이렇게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착시예요.
왜냐면 이 15.4%는 끝이 아니거든요. 시작일 뿐이에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15.4%로 끝날 줄 알았던 세금이요. 갑자기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로 계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최대 49.5%입니다. 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는 거예요. 1억 원 벌었는데 4,900만 원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진짜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뜯어볼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름부터 무섭죠? 근데 이름보다 실체가 더 무섭습니다.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까지는 그냥 15.4% 원천징수로 끝나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문제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이에요. 초과분이 여러분의 다른 소득, 그러니까 월급이나 사업소득이랑 싹 다 합쳐집니다. 합쳐진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이게 누진세 구조라서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최고 구간이 45%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40대 김 과장이 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에요. 이분이 10년 동안 S&P 500 ETF를 열심히 모았어요. 일반 계좌에 국내 상장 ETF로요. 그러다 목돈이 필요해서 한 번에 팔았는데 수익이 1억 원이 났습니다. 이 1억 원이 연봉 8천만 원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총 소득이 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1억 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4천만 원 넘게 나갈 수 있어요. 김 과장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열심히 10년 모았는데 세금으로 거의 반을 내야 하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세금 맞고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2차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진짜 독한 게요. 세금은 한 번 내고 끝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거든요.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그 소득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적용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연 1천만 원만 넘어도 적용돼요. 아까 그 김 과장 기억하시죠? 1억 원 수익 내서 세금 폭탄 맞은 분이요. 이분한테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 보고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면 금융소득 1억 원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확 뛰어버린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더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이에요. 분명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왜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더 빠져나가지? 이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금은 수익 난 그 해에 한 번 내고 끝이지만 건강보험료는 향후 몇 년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투자 수익은 한 번인데 그 대가는 몇 년을 두고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좌 국내 상장 ETF는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절대 피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자, 이제 대안을 볼게요.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 직접 사는 거요. 이게 왜 일반 계좌 국내 상장보다 나은지 설명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구조예요.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일단 숫자만 보면 국내 상장 ETF의 15.4%보다 높아 보이죠? 근데요, 핵심은 이게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뭐냐면요, 다른 소득이랑 안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김 과장 기억나시죠? 일반 계좌 국내 상장 ETF로 1억 원 벌어서 연봉이랑 합쳐지고 세금 폭탄 맞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랐잖아요. 해외 직투였으면 어땠을까요? 1억 원 벌어도 양도세 22%만 내면 끝이에요. 연봉이랑 합쳐지지 않아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 없어요. 깔끔하게 2,20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예요. 김 과장이 국내 상장으로 낸 세금이 4천만 원이 넘었는데 해외 직투였으면 2,200만 원이에요. 거의 반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 직투에는 보너스가 있어요. 연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고요. 손익통산도 돼요. 손익통산이 뭐냐면 이익 난 종목이랑 손실 난 종목을 합쳐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까지 활용하면 실제 세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일반 계좌 국내 상장 ETF는 최악이고 해외 직투가 차선이에요. 그럼 최선은 뭘까요? 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후 자금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가 압도적인 정답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이에요. 과세 이연이 뭐냐면요. 수익이 나도 그때그때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두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고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이 났어요. 100만 원 벌었죠. 일반 계좌면 여기서 세금 15만 원 정도 나가요. 남은 85만 원만 재투자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 계좌면요. 세금 안 내고 100만 원 전액 그대로 굴러가요.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일반 계좌에서 49.5% 맞을 수 있는 돈을 5%대로 받는 거예요. 게다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도 해줘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넣으면요.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를 돌려받습니다. 투자 시작과 동시에 확정 수익이 생기는 셈이에요. 그런데 모든 돈을 연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55세 전에 써야 할 돈도 있거든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쓸 중장기 자금. 이건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여기서 ISA와 해외 직투가 격돌합니다. ISA 먼저 볼게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사예요.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국내 상장 ETF 담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예요. 아까 일반 계좌에서 최대 49.5% 맞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ISA에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9.9%로 끝나요. 종합과세 안 당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 없어요. 엄청난 혜택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3년 의무 가입 기간이에요. 3년 안에 해지하면 혜택 다 토해내야 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쓸 돈은 ISA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해외 직투는 어떨까요? 3년 의무 기간 같은 거 없어요. 언제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있으니까요. 매년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게 과세 이연 전략이에요. 팔지 않으면 세금 없고 매년 250만 원씩만 팔면 세금 없고 유연성이 높습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1억 원 투자해서 3년 만에 3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ISA 계좌 먼저요. 3천만 원 중 200만 원은 비과세예요. 나머지 2,800만 원에 9.9% 세금 붙습니다. 계산하면 277만 원이에요. 실수령액은 2,723만 원 정도 됩니다. 해외 직투는요, 매년 250만 원씩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썼다고 칩시다. 3년이면 750만 원까지 비과세로 뺄 수 있어요. 나머지 2,250만 원에 22% 세금 붙습니다. 계산하면 약 495만 원이에요. 실수령액은 2,505만 원입니다. ISA가 더 좋네요? 맞아요. 단기에서 중기 구간까지는 ISA가 수학적으로 유리합니다. 200만 원 비과세에 9.9% 분리과세. 이게 22%보다 확실히 세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건 완벽하게 절세 전략을 구사했을 때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매년 칼같이 250만 원씩 실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한 번에 팔아버리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ISA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에게는 ISA가 정답이에요. 3년 이상 묻어둘 수 있다면요. ISA가 대부분 유리하다고 했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해외 직투가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고액 투자자예요.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있거든요. 2024년 기준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예요. 근데 투자금이 3억 원, 5억 원 있는 분들은요, ISA에 다 못 담아요. 넘치는 돈은 어차피 해외 직투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SA는 3년 의무 가입이 있어요. 2년 뒤에 집 계약금 낼 일이 있다? 그러면 ISA 넣으면 안 돼요. 해지하면 혜택 다 토해내거든요. 이런 분들은 해외 직투의 유연성이 더 맞아요.
세 번째, 달러 자산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해외 이민 계획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원화로 환전했다가 다시 달러로 바꿀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달러로 투자하는 게 낫죠. 환전 수수료도 아끼고 환율 변동 리스크도 줄이고요. 이렇게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남들 다 ISA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수수료 잊으세요. 연 0.01% 차이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계좌와 세금 구조입니다. 최악의 선택지, 일반 계좌에 국내 상장 해외 ETF 담는 거. 이건 지금 당장 정리 고려하세요. 장기 투자할수록 종합과세 폭탄에 건강보험료 추가까지 맞을 수 있어요. 최선의 선택지는요.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중장기 자금은 ISA에, 그래도 남는 돈이나 특수한 상황이면 해외 직투에 넣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연금, ISA, 해외 직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